근데 지금 보면은 약간 멀티형이야. 그러니까 중국 구매 대행도 하고 그리고 미국 구매 대행도 하고 있고. 저는 그렇죠. 중국과 브랜드 구매 대행이 서로 섞일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근데 또 우리 양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또 할 수 있겠구나. 화이팅! 자, 우리 뭐고? 호수기도 같이 할게요. 호수기가 원래 저기 잘생긴 사람 좋아해가지고 강아지 괜찮아요? 아, 너무 좋아합니다. 네. 갑자기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호수기 나와가지고 어쨌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상입니다. 오랜만에 특급 게스트 모셨습니다. 오랜만이 아니고 사실 게스트 저희 사무실에 오신 건 처음이세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그 이분 요새 구매 대행 치면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저희 채널에 출연 요청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출연 요청을 신청하신 걸 보고 너무 잘생겨가지고 안 찍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저희 채널의 구독자분들께서 눈정화도 한 번씩 하시라고 이제 여기 대표님 모셨습니다. 뉴 게이트? 뉴 게이트입니다. 예,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지금 구매 대행도 하고 있고 강사로서 활동 중인 뉴 게이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뉴 게이트가요. 네. 제가 이게 뜻풀이를 좀 해보니까 네네. 예, 신문이더라고요. 신문이요? 헛소리 하지 마, 임마. 맞잖아요. 아닙니다. 뉴가 신이고 게이트가 문 아니에요? 뉴가 새로운. 새로운 문. 그러니까 새로운 관문을 뚫고 나가자. 네, 이런 취지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신문 아니에요? 신문 아니에요? 죄송해요. 네. 예, 그러면은 새로운 관문을 뚫고 나간다는 뜻인데 네. 예, 왜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도전을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도전을 되게 즐기는 사람으로서 도전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성과도 나오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도전을 잘 해보자. 그런 뜻으로 좀 가볍게 지었습니다, 사실. 구체적이게 이렇게 지어야지라기보다는 뉴 게이트? 새로운 도전? 괜찮은데? 네,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사실 이때까지 우리 수강생분들이나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제가 정사장이다 보니까 그냥 무슨 사장님으로 다들 불렀거든요. 네. 근데 제가 뉴 게이트 대표님이 입에 안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대표님 성함이 또 양씨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제가 양 사장으로 불러도 될까요? 아, 편하게 불러주시면 저는 다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인터뷰하면서 양 사장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뭐 어느 분이 오시든 사장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앞으로. 네. 그러면 제 채널에 지금 출연 신청을 해주셨는데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사장님의 채널에 조금 다른 점이 저는 보였습니다. 사실 지식을 알려주는 강사님들은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저는 사장님 채널을 봤을 때 되게 구독자분들을 위하는 자세? 그런 진실성? 뭔가 그런 거를 제가 보고 네. 친해지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본인이 얘기가 지금 진실성이 없는 것 같은데. 아, 정말이에요. 저는 원래 네. 잘생긴 사람들 안 네. 믿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사들 중에 아사히 사장님 제일 안 믿어요. 아, 네, 진심입니다. 예.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양 사장님께서 일단 출연을 해주셨으니까 네.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일 좋은 내용들 그리고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쏙쏙 뽑아 먹어야 돼요. 네. 오늘 얘기 다 해주실 수 있나요? 편하게 질문 주시면은 제가 알고 있는 선은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시죠? 26살입니다. 뭐야, 26이면 몇 년생이에요? 98년생입니다. 소름 돋았어요. 98년생이신데 지금까지 사업을 여러 가지를 건드려 봤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몇 살부터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제가 20살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6년 차입니다. 와, 나 20살 때 뭐 했지? 그러면 20살 때 시작해서 6년 동안 네. 어떤 사업들을 해보셨어요?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다 해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어때라는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독서실에 제가 잠깐 알바를 했던 날이 있었어요. 네. 근데 항상 이제 부모님이랑 학생분께서 손을 잡고 오셔가지고 자리 있어요? 라고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냥 앱을 통해서 그런 거를 내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단순한 생각으로 그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첫 사업이 그거였어요. 뭐예요? 컴공 출신이에요? 아니요. 그냥 저는 배워서 하면은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바로 저는 자바라는 코딩 언어를 배우고 자바요? 네, 자바라는 코딩 진짜 언어를 어려운 배우고 내용이다. 예. 바로 이제 사업을 하려고 했었죠. 그게 제 첫 사업이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고 네. 팀원분과 좀 안 좋은 일도 생기면서 네. 아쉽게도 그 사업은 실패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제 자아를 찾게 되더라고요. 사실 20대 분들이라든지 10대부터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저는 대한민국 문화가 퀘스트를 수행하는 것처럼 정해져 있다는 길을 많이 봤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자아를 찾는 게 좀 어렵다라고 느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는 좋은 대학에 가려고 공부를 하는 거죠. 네. 그럼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게 돼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20살 때 나만의 길을 개척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스스로. 나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걸 너무 따라가기 싫고 나는 이걸 원하지 않는데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그럼 내가 어떤 거를 이뤄내는 거, 성취감을 갖는 거. 저는 이제 그게 사업이었어요. 그때 여행을 많이 다니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제가 시도를 하면서 아 내가 사업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제 자아를 찾으면서 계속 여러 가지 사업을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하기 전에 마음을 먹고 온 거는 사실 이 구매대행 유튜버 분들이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은 뭐 강의를 하기 위해서 네. 예,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경우도 많고 네. 혹은 뭐 요새 퍼스널 브랜딩이라 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실력이 없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사업적으로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제가 가늠을 해야겠다 막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네. 그런 거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아, 예, 지금 마음 자체로는 아. 예, 저보다는 나이 차이가 지금 얼마나 되지? 6살 정도 차이가 나죠. 6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정말 배울 점이 많은 대표님이겠구나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제가 지금 원래 이 채널에서 점잖지가 않거든요. 근데 양 사장님 옆에 있으니까 점잖게 돼요. 예, 그래서 조금 더 텐션을 끌어올려 볼 텐데요. 우리가 그 자바라는 걸 배워가지고 네. 어플리케이션 사업도 했는데 그 다음에 하신 게 뭐예요? 그 다음엔 이제 제가 옷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옷이 연예인 같네요. 옷을 그냥 팔고 싶다. 옷. 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의를 바로 듣진 않고 네. 유튜브를 이렇게 찾아봐서 옷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팔 수 있지? 그 당시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도 있고 쿠팡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로 동대문에서 위탁으로 가져와서 네, 이렇게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제가 포토그래퍼도 섭외를 하고 사진도 이쁘게 찍어서 제가 모델을 쓰면서 그렇게 했는데요. 네. 제가 마케팅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로만 돈을 벌 수 없다? 라는 게 많이 체험을 직접적으로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 사업을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왜냐면 제가 들어가는 시간은 정말 많았거든요. 사실 구매대행이랑 비교해보면은 구매대행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손을 쓰지 않아도 이제 돈을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제가 구축을 해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프로세스도 몰랐고 제가 방향성에 대해서 모르고 좋아하는 걸로 하고 싶다는 욕심만 있었어서 그런지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를 했었고 제가 한 상품을 올리는데도 사진을 찍고 보정을 하고 하는데 한두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판매가 안 되니까 너무 그게 지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끝났어요. 그 사업도. 그러고 나서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홈페이지? 동대문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또 옷을 가져오면서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판매를 해봤어요. 종합몰을 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조금 제가 매출적인 부분은 좀 뛰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 사업을 쭉 하면서 너무 이제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들어가는 시간은 너무 많고 그리고 경쟁자도 점점 많이 생겨나고 내가 여기서 차별화를 두면서 어떻게 내 쇼핑몰의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패션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아, 브랜딩을 한 거예요? 내가 독자적이게 아무도 못 건들게 네.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겠다. 저는 사실 그때부터 제 사업이 조금 성과를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만들기 전까지 한 3년, 4년 정도였거든요. 계속 실패만 하다가 브랜드를 하면서 되게 행복했어요. 뭔가 나만의 옷을 만들고 네. 나만의 상품을 가치를 느껴주시고 너무 이게 성취감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근데 성취감 하나로만 브랜드를 운영하기에는 안 되더라고요. 브랜드 자체는 리스크도 굉장히 많이 떠안고 가야 되는 사업인 거고 여러 가지 힘들었던 요소들이 많았어요. 이 이야기를 3박 4일 동안도 풀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투자를 받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거 대비 많이 더 매출을 제가 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본이 점점 바닥이 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제가 집을 안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 저 머리를 지배하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매출이 막 올라갔다가 네. 갑자기 꼬꾸라져서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 시즌을 기획을 하고 한 시즌에 투자가 들어가는 돈이 저는 2, 3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여름보다 겨울옷이 훨씬 비싸요. 내가 갖고 있는 재고를 다 팔고 재생산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파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렇게 해야지 브랜드가 좀 승승장구를 하는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시즌에 있는 재고들은 다 처리를 했지만 첫 번째 시즌이 좀 아쉬웠기 때문에 이 재고를 떠안고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제가 많이 우울했었고 그래서 우울한 건 둘째 치고
투자자한테 투자금을 갚고 저부터 살아야 되잖아요. 유튜브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서 과장님 구매 대행으로 부업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 그 뒤에 구매 대행을 시작하신 그 거예요? 뒤에 구매 대행을 했어요. 무자본 창업이라고 불렸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저는 리스크가 제일 적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매 대행을. 제 브랜드를 일으키려면은 부수입으로 돈을 벌어서 브랜드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구매 대행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의류종합몰을 운영을 하시면서 네. 이제 사입을 하면서 이렇게 브랜딩까지 나오셨는데 네. 그때 이게 뭔가 배우지도 않고 실행만 했던 거였잖아요. 배웠죠. 브랜드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알려주는 강사님들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잘 찾아보면은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 직접 과외를 받아서 저는 배우는 동시에 시작했어요. 그러면 무언가를 그 도전을 하려고 하면 네. 일단은 배운다고 하는데 그러면 강의를 듣는 게 제일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강의에 투자하시기가 쉽진 않잖아요. 뭘 배우고자 하면 날이 가면 갈수록 좋은 정보들이 유튜브에 점점 생겨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 가지 유튜브를 접하면서 방향성을 잘 못 잡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정 사장님 유튜브를 보시다가 네. 제 유튜브를 보면은 내용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잡아주는 역할이 강의인 거죠. 그 컨트롤을 혼자 스스로 잘 하실 수 있다. 그러면 강의를 안 들으시고 유튜브에서 짜집 기본을 들으시고 스스로 학습하고 실행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강의를 들으셔야죠. 그래야지 더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제 생각도 동일한 게 강의료가 상당히 비싸고 그렇지만 이게 돈 버는 강의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결제함으로 인해서 약간 동기부여를 얻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강의를 듣고 시작했고 이 강의를 듣고 시작하는 게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에 워낙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 할 수 있는데 구매 대행이나 뭐 브랜딩 하시는 거나 이런 건 다 마인드 싸움이거든요. 네, 그냥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사업가로서 어떻게 더 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강의에서 알려주고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동기부여를 얻는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그러면은 구매 대행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볼게요. 네. 구매 대행을 그러면은 지금 중국 구매 대행이랑 브랜드 구매 대행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네. 브랜드는 어느 쪽이에요? 나라가? 저는 유럽 쪽은 한 번도 건드려 본 적이 없고요. 네. 저는 미국 쪽에서 주로 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면은 뭐 이런 거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카테고리 같은 게 있을까요? 신발 같은 것도 많이 접하고요. 네. 그다음에 게임기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게임기도 해주고 그러면 그 주력 아이템이 따로 있는 거네요? 제가 매출을 정말 극대화시킨 제품은 카테고리군이 VR 게임기 쪽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약간 취재를 해야 되는데 또 중국 구매 대행으로 매출을 어느 정도 내셨는지랑 브랜드 구매 대행으로 매출을 어느 정도 내셨는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브랜드 제품으로 더 매출을 많이 냈어요. 한 70%가 브랜드 제품으로 매출을 냈고요. 네, 나머지 30%는 중국 구매 대행으로 대량 등록, 반자동 등록으로 매출을 많이 냈습니다. 네. 그럼 총 합계가 얼마예요? 제가 최고조 찍은 매출은 6,300만 원이 좀 넘어갔습니다. 네. 어느 기간 정도 만에 그게 낸 거예요? 작년 11월 달부터 제가 매출이 확 증가를 했는데요. 네. 작년 10월 달쯤에는 한 매출이 1,000만 원 정도였어요. 네. 제가 그때 브랜드 구매 대행을 시작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바로 6천만 원으로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럼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구매 대행을? 구매 대행은 작년 3월쯤이죠. 거의 이제 1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야, 그러면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은 북순 건데?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온라인 강의를 듣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매출이 여기서 정체가 되면서 네.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매출을 더 내야 할지. 더 배워야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한 200만 원 정도 엄청 컸거든요. 제가 한 3, 4개월 동안 구매 대행을 하면서 네. 모은 그 돈을 다시 강의에 쏟았어요. 그래서 어. 더 알아야지 내가 성장할 수 있으니까. 네. 거기서 이제 좀 프로세스를 정확히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7, 800 정도까지 매출이 조금 올라갔었고요. 네. 그 강의를 끝나고 나와서 좀 뛰었어요. 매출이. 그러면은 그 동안 브랜드 구매 대행에 대해서는 아예 강의를 안 들은 거예요? 그쵸. 그럼 브랜드 구매 대행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다 구매 대행을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한 군데만 할 줄 알면은 네. 나머지는 다 똑같은 맥락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나와서 많이 시도를 해봤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네. 브랜드 구매 대행이잖아요. 네. 저는 지금 나라를 이때까지 판매했던 나라가 11군데 정도 돼요. 미국이나 일본 쪽은 사실 똑같이 하면 돼요. 유럽 쪽은 조금 달라요. 아, 제가 유럽을 잘 몰라서 네, 죄송합니다. 맞아요. 혹시나 구독자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다 하고 있지만 네. 유럽부터 먼저 가르치는 거는 유럽을 알면 진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나중에 우리 양 사장님께서 유럽 쪽이나 혹은 영국이나 이런 쪽을 진행을 하시면은 네. 되게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러면 미국 쪽 게임기로 어떻게 그 사업을 진행을 했는지 그걸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세하게요. 네. 브랜드 하실 때 항상 키프리스에서 가능한지 네. 확인을 먼저 하는 작업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 키프리스에 등록인이 한국인이면은 저는 건들지 않아요. 등록인이 이제 뭐 외국인이라면은 저는 갖고 들여오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 브랜드 제품을 갖고 올 수 있냐 없냐, 네, 이것부터 파악을 한 후에 이제 아이템 스카우트도 있고 여러 가지 툴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저만의 판단 기준이 좀 정해져 있어요. 이 제품을 올렸을 때 내가 네이버라든지 쿠팡에서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좀 판단을 하고 이 브랜드 제품으로 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으면은 이제 먼저 진입을 해요. 네. 잠시만요. 네. 갖고 들어온다는 게 어떤 거예요? 아, 구매 대행으로요. 구매 대행으로 갖고 들어온다. 네. 근데 그거를 지금 브랜드의 상품을 네. 이 상품이 잘 팔리는지도 모르고 네. 키프리스를 본다는 거예요? 아, 저는 사실 처음에 뚫는 거를 좀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지금 한국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제품들이 있어요. 사실 한국은 미국을 따라오거든요. 거의 대부분. 네. 미국에서 지금 붐이 불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예약 상품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좀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엑스튜디오는 네. 그 미국에서 정발 먼저 한 다음에 한국에 다음에 뜨니까 네. 그 사이 기간이 있으니까 예. 그러면 미국에 먼저 뜬 거를 갖다가 우리가 직구 형태로 가져와서 구매 대행을 한다는 거죠. 그런 전략을 좋아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일단 먼저 뭐 네이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사람들의 수요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카페라든지 블로그 들어가 보면 그 제품을 못 구해서 안달이 난 계신 분이 많거든요. 네. 그럼 내가 제일 싼 가격에 갖고 올 수 있으면 가져와야겠다 하고, 저는 24시간이라든지 일주일이라든지 무조건 그 제품의 소싱처를 찾아요. 좀 집요한 면이 있어요.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게. 네. 저는 그렇게 해서 그 제품을 독점으로 가져와서 제가 1페이지 1등을 먹었었어요. 그래서 신나게 팔았었죠. 소싱처를 그러면 찾는다는 게 네. 어떻게 찾아야 돼요? 이거는 사실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브랜드를 지금 소싱하는 소싱처가 300개 정도 제가 지금 갖고 있어요. 그 소싱처를 습관적으로 저는 들어가 보는 거죠. 지금 뭐 신상은 무엇이고 요즘 뜨는 건 뭔지 검색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트래픽이 갑자기 이렇게 증가했네? 네. 네, 그러면은 조사를 해보는 거죠. 네이버 카페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왜 트래픽이 발생을 했고 어떤 이유 때문에 고정이 될 수 있는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뉴게이트 유튜브에 다 내용을 연재해 놓으신 걸 제가 봤어요. 네. 네, 거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네. 보통 초보자 입장에서는 맞아요. 이 상품이 뭐 뜨는지 안 뜨는지도 모르고 구매 대행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뭐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그 브랜드가 유명한 브랜드인 거를 알면은 또 뭐 가능할 수도 있는데 네. 게임기를 원래도 알고 있었던 제품인 거예요? 아니면은 양 사장님께서 소싱을 하시다가 그거를 접하게 된 거예요? 드릴 말씀이 너무 많지만 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저는 몰랐죠. 게임을 중학교 2학년 이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사람이랑 게임하지. 네. 잘생겨가지고 밖에서 놀겠지. 예.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계속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는 어떤 상품이 요즘 뜨고 있는지를 찾아볼 줄 알아야 돼요. 뭐 트렌드 키워드라든지 급상승 키워드라든지 뭐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쉽게 가능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어떤 게 유행을 하고 다음 달엔 뭐가 유행할지, 작년 데이터는 어떤지 다 종합적으로 시간을 쏟아서 갖고 와서 네. 요걸 이제 계속 보는 거죠. 뭐 지금은 사실 조금 욕심이 생겨서 네. 총판을 따내려고 하고 있어요. 음. 네, 저는 이제 지금 같이 일하는 친구가 네. 사실 캐나다에서 10년 넘게 살고 온 친구거든요. 네. 캐나다에 대해서 너무 빠삭하게 잘 알고 있어서 결국 캐나다, 미국 쪽이랑 연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붐을 불고 있는 거는 결국에 한국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유행성이 있는 제품은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쵸. 그러면은 유행성이 있는 제품을 계속 발굴하는 거예요? 유행성이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입을 하지 않아요. 그냥 구매 대행 네, 형식으로? 구매 대행으로만 네. 하고, 사실 유행성이 없는 제품도 저는 사입을 하지 않아요. 그냥 왜요? 구매 대행으로 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사실 사입을 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제가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조금 그 상처가 남아있던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지금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네, 조금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구매 대행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구매 대행으로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성향 차이죠. 네. 사입적으로 해가지고 더 공격적으로 하려면은 공격적으로 하는 거고, 네. 아니면 이렇게 양 사장님처럼 리스크를 지기 싫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리스크 자체가 좋은 건 또 아니니까 네. 계속 최신 트렌드를 찾아보고, 그리고 뭐 아이템 스카우트나 이런 거를 가지고 어느 상품이 또 뜨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이런 맞아요. 과정들을 계속 해야 되겠네요. 네, 습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반신반의하는 거는 네. 고정적으로 깔아주는 매출이 조금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매 대행을 할 때 브랜드 구매 대행이라도 브랜드 제품이 제가 표현하기로는 조금 덜 유명한 브랜드 제품, B급 브랜드 제품을 많이 깔아 놓으면은 걔네들이 일단 매출을 견인을 해주고, 그 양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조금 최신성이 있는 아이템 그리고 유행성이 있는 아이템을 들여와서 진행을 한다면은 걔네들이 매출을 펌핑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계절 상품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여름 한철, 겨울 한철에 뜨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필요하기는 한데 기본이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요 점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싶어요. 저는 브랜드 제품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저만의 방법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사실 시간이 좀 오래 들어가요. 네. 한 제품을 본격적으로 내가 밀고자 할 때 지금에서야는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좀 속도가 붙은 것 같지만 네. 초보자분들이 시작하기에는 이해가 조금 안 되실 수도 있고 어렵게 들리실 수 있어요. 저는 본질은 좀 쉽게 매출을 처음에 내봐야 된다. 그게 이제 중국 구매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한 달, 두 달 해보시면은 어떤 제품이 팔리는지 점점 보여요. 그걸 이제 기본 매출로 저는 일단 베이스로 가져가시면서 그거를 하루 시간을 좀 분배를 하거든요. 사실 대량 등록이 습관적으로 이제 몸에 배면은 3시간 정도면은 프로그램 돌려놓고 제가 수동 제품 찾을 거에 다 시간을 투자할 수 있거든요. 어떤 거를 소싱할지 본격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중국 쪽을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네, 네. 미국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대량 등록 프로그램으로 어느 정도 깔아주는 매출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량 프로그램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쵸. 이게 네. 잘 안 되죠. 네네. 당장에는. 네. 저도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뭐 아마존으로 시작하는 건 본질은 비슷하니까 그런 것들을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소싱처가 지금 300개가 넘게 있다는 이 말도 네. 저희가 표현하기로는 서드파티 업체라고 하는데 네. 아마존 이외에 다양한 편집샵이나 뭐 기타 사이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맞아요. 이거를 대량 등록 프로그램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거의 네.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그 소싱처가 정해져 있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알려져 있는 뭐 타오바오라든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러면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양 사장님처럼 브랜드 제품이 최신성이 있고 유행성이 있는 제품을 띄우는데 네. 그거를 매출을 견인하는 역할을 중국 대량 등록으로 네. 진행을 해도 되는 거네요? 저는 그런 방향성을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 그 지금 하시고 계신 게 그거구나. 네. 아. 그렇지만 지재권을 굉장히 많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아, 지재권이요? 네. 그러면 지재권을 조심할 수 있는 팁이 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지재권에 굉장히 많이 걸려봤어가지고 중국 쪽 말하는 거죠? 이게 단점이에요. 사실 유럽 쪽은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네. 아예 없어요. 네. 그런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쪽도 매출은 좀 빨리 일어나지만 네.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지재권이고 그거는 이제 제가 금칙어 파일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이제 기재를 해둬서 이런 제품들을 딱 걸러서 올릴 수 있게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취급 파일을 양 사장님 본인 걸 만드시는 거예요? 그쵸. 제가 걸렸을 때마다 네. 제가 항상 메모를 해놓고 아, 그렇게 하시는구나. 네, 웬만해서 이 카테고리는 피해야 된다 이런 좀 노하우가 많이 몸소 체험해보고서 많이 깨닫게 되고, 주변에 이제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지재권으로 이제 경찰서도 가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확실히 정립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네. 지금 구매대행 경력은 짧다면 짧아요. 한 1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동안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약간 멀티형이야. 그러니까 중국 구매 대행도 하고 그리고 미국 구매 대행도 하고 있고. 저는 그렇죠. 중국과 브랜드 구매 대행이 서로 섞일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우리 양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또 할 수 있겠구나?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 구매 대행하는 몰은 따로 정해져 있고 네. 브랜드 하는 몰은 따로 정해서 분리를 해놓죠. 저도. 그럼 사업자를 분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업자가 6개입니다. 그러면은 네,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6개 중에 몇 개는 중국이고 몇 개는 미국이에요. 일단 2개 정도는 확실히 수동 제품으로 밀고 있어요. 수동 네. 제품으로.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브랜드 쪽을 다루는 몰이고요. 나머지 4개는 좀 프로그램으로 쉽게 좀 벌어올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브랜드 구매 대행을 하고 있는 그 몰은 스마트 스토어나 오픈 마켓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종합몰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 11번가 지옥션 입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비슷하구나 그거는. 그쵸. 아, 그럼 이 브랜드 쪽은 배운 적이 없으신데도 네. 중국 하시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시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유튜브에도 브랜드 구매 대행에 대한 내용을 안 찾아보셨어요? 찾아봤죠. 잘 알려주는 데가 없잖아요. 저는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필요한 정보만 좀 찾아보고 바로 좀 실행에 옮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진짜 그냥 무대뽀로 갈기는 역할이네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부딪히면서 느끼는 게 있고 점점 이제 좀 보완을 해나가고 있죠.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다 해보셨잖아요. 네. 다 해보시니까 그러면 우리 초보 사장님들 입장에서 어디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제 조금 추천을 해줄 수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중국, 미국 지금 다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요. 그냥 편하게 부업으로 시작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그럼 편하게 큰 부담감을 갖고 처음에 하시면은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뭐 대량이라든지 반자동 프로그램으로 전 준 것부터 제일 접근성이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것만 해도 돈은 저는 벌 수 있다고 확신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좀 웃긴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네.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사실. 재미요. 네, 저는 좀 재미를 많이 추구를 해가지고 네. 이렇게 그냥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내가 주문은 들어오지만 사실 크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내가 상품을 딱 뭔가 정해서 이게 1페이지에 딱 올라가서 상품이 하나가 많이 터질 때 그거에 대한 희열을 좀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내가 사업을 운영을 할 때 올바른 방향성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롱런 해야 되고 계속 롱런, 네. 가져가야 되는 사업이니까 네. 냉정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초보 사임들은 네. 재미를 느끼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해요. 아, 그쵸. 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양 사장님은 오랫동안 사업을 하셨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또 찾아가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고 계시는 분들은 공감 못 하실 수도 있어. 어찌됐건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네. 사실 저도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 조금 뭐 다를 수는 있어요. 저희 두 사람이 다를 수 있는데 사업의 정답은 없는 거잖아요. 그쵸. 예, 뭐 어느 길이든 사실 매출만 내면 되는 거고 실행을 통해서 하는 거는 다 똑같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한 그게 있어. 그 사람 유튜버 한 명 정했거나 혹은 강의를 하나 정했다면 그거 하나 잡고 밀고 가는 게 제일 좋다. 아, 맞아요. 예, 예, 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확장할 수 있으면은 확장하면 좋은 거고 그게 제일 저는 베스트가 아닌가. 예, 할 거면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하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처럼 멀티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하나만 잡고 하는 거예요. 예, 성향에 따라 뭐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 좀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구매 대행에 대한 내용은 좀 많이 뽑아먹은 것 같아요. 사실 구매 대행 관련해서는 여기 또 채널이 있으니까 예, 뉴게이트 채널 가서 많이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26살 청년이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유튜브도 하고 있고 뭐 이런 게 상당히 말도 안 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20살부터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6년차 사업가가 된 분이에요.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한테 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에 대해서 동기부여될 수 있는 말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앞쪽에서 잠깐 짧게 이야기를 드린 부분인 것 같지만 저희가 모험을 하거나 도전을 하기에는 대한민국이 퀘스트가 정해져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도전을 하는 거를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사실 이 성취감을 느낄 때마다 좀 도파민이 도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것 때문에 제가 삶을 살아가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대표님이랑 인터뷰를 할 때 희열을 느끼고 있어요. 조금 왜요? 이거 취소할게요. 변태예요? 네, 만약에 대표님이랑 이거 다 나갈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지금 대표님이랑 이렇게 인터뷰하는 자리도 제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을 만큼 되게 한 중요한 순간으로 남을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삶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를 구매 대행으로 충분히 저는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딩,
위탁, 사입,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제일 접근성이 쉬운 게 저는 구매 대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쉬운 구매 대행부터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성취감을 느끼시고 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마지막으로 우리 그 양 사장님께서 20대 초반에 지금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20대 초반 구독자분들께 어떻게 하면 이런 바른 20대 중반의 청년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0대 분들이시던 30대 분들이시던 많이 절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은 이렇게 많이 편하게 드렸는데 사실 저를 조금은 이해 못할 수 있는 발언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희열을 느낀다든지 이런 거 있죠. 네. 하지만 저도 제가 금수저가 절대 아니에요. 사실 저도 제 스스로 뭔가 이뤄냈다는 거에 있어가지고 희열을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하지만 그 뭔가 할 때 절박함은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본인만의 사연이 있을 거고 결국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돈을 벌기로 마음을 먹고 절박한 심정으로 저는 항상 사업을 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 생각도 똑같아요. 네. 전업이든 부업이든 이것도 구매 대행도 사업인데 네. 이거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업은 월급쟁이처럼 이렇게 월급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대표로서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게 사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조금 아셨으면 좋겠다. 아마 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오늘 다양한 내용들 말씀드렸는데 우리 양 사장님 얘기 속에서 하나라도 공감 가는 부분이 있거나 영감을 얻는 부분이 있으면 그대로 쭉 실행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뉴게이트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 사장님 채널 구독자분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자리였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많은 정보를 저도 채널에서 풀고 있으니 편하게 방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저희 채널에 출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다음에 한번 우리 또 잘생긴 사람이랑 얘기하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채널에 오시면 그거 해야 돼요. 구독, 좋아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잘생겼으니까 얼굴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 약간 애교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같이 제가 한수 그러면 유튜브 선배로서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네. 귀엽게 해야 돼요. 얼굴을 갖다 대고 우리가 둘이서 오른쪽으로 윙크를 할게요. 네. 내가 한번 윙크하면 우리 대표님께서 윙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구독 하면 좋아요. 네. 그러면 부탁드립니다는 같이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일로 오세요. 구독! 좋아. 아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바이바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니 같이 해야지. 아니, 어떡하